모여봐요 이야기가 자라는 곳 동화의 숲입니다. 현자의 반쪽 벽돌. 어느 마을에 아주 지혜로운 현자가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늘 그에게 조언을 들으러 갔죠. 어느 날 현자가 벽돌 하나를 계속 든 채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현자님, 왜 반쪽 벽돌을 들고 계세요? 그렇게 작은 게 무슨 도움이 되나요? 현자는 미소만 지으며 말했어요. 이 벽돌은 중요한 걸 잊지 않게 해주지요. 사람들은 더 궁금해졌지만 현자는 말이 없었어요. 며칠 동안 계속 반쪽 벽돌을 들고 다니자 아이들은 따라 웃었고 어른들은 속삭였어요. 현자님이 드디어 이상해지신 거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새로 지은 다리 아래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다급히 현자를 찾아갔어요. 현자는 다리 밑을 보자마자 반쪽 벽돌을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이 다리는 처음부터 벽돌이 정확히 들어맞지 않았어요. 작은 틈이 계속 커진 거죠. 사람들은 놀랐어요. 그럼 어떻게 고치면 되나요? 현자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 반쪽 벽돌은 내가 매일 보며 잊지 않으려 했던 거예요. 작아 보여도 빠진 조각 하나가 큰 문제를 만든다는 걸요. 사람들은 그제야 이해했어요. 그 반쪽 벽돌은 현자의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모두에게 보여주는 지혜의 상징이었어요.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도 꼭 챙기는 습관이 생겼답니다. 검은 돌과 흰 돌.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 많은 지주가 살고 있었어요. 지주는 한 가족에게 빚을 갚으라며 큰 소리를 쳤죠. 빚을 못 갚는다면 너희 가족 중 한 명을 데려가겠다. 겁에 질린 가족에게 지주는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자, 자루 안에 검은 돌과 흰 돌이 하나씩 들어있다. 너희 딸이 이 중 하나를 꺼내는 거지. 흰 돌이면 빚을 없애주고, 검은 돌이면 넌 내 종이 되는 거다. 하지만 딸은 몰래 보았어요. 지주가 흰 돌은 넣지 않고 검은 돌 2개만 자루에 넣었다는 걸요. 딸은 잠시 생각하더니
용기 있게 돌을 하나 꺼내고는 그 돌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멀리 던져버렸어요. 제가 돌을 던져버렸어요. 자루 안에 남은 돌만 보면 제가 어떤 돌을 뽑았는지 알 수 있겠죠? 사람들은 자루 안을 들여다봤어요. 남아있는 건 검은 돌 하나뿐이었죠. 그러자 모두가 외쳤어요. 그럼 던져버린 건 흰돌이었겠지요. 지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딸은 재치와 지혜로 가족을 지켜낼 수 있었답니다. 왕의 3가지 질문. 한 나라의 왕은 늘 고민했어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 그래서 왕은 나라의 모든 학자들을 불러 3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첫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둘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셋째,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학자들은 멋진 말들을 내놓았지만 왕은 속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은 숲속에서 조용히 사는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갔어요. 왕은 다시 질문했지만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정원에 난 잡초를 고르고 있었죠. 그러던 중 갑자기 상처 입은 노인의 정원으로 한 병사가 급히 뛰어들어왔어요. 왕과 노인은 즉시 그 병사를 돌보고 붕대도 감아주었어요. 시간이 지나 병사가 잠들자 노인은 부드럽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왕은 그제야 미소를 지었어요. 지혜는 어려운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눈앞에 있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지혜로운 재판관. 어느 마을에 양 한 마리를 두고 두 남자가 크게 다투고 있었어요. 첫 번째 남자는 외쳤어요. 이 양은 내 것입니다. 길 잃은 걸 제가 찾았어요. 두 번째 남자는 말했어요. 아닙니다. 원래 제 양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누구 말이 맞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유명한 재판관에게 데려갔죠. 재판관은 양을 조용히 살펴보더니 두 남자에게 말했어요. 둘 다 내일 다시 오시오.
그리고 양을 데리고 오게. 다음 날 첫 번째 남자가 크게 소리쳤어요. 양아, 이리 와. 하지만 양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두 번째 남자가 양아, 이리 온 하고 조용히 부르자 양은 꼬리를 흔들며 두 번째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재판관은 미소 지었죠. 양이 선택했군요. 진짜 주인을 알고 있는 듯이요. 두 사람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실은 말이 아니라 행동 속에 있었다는 걸 모두 알게 되었죠. 두 현자의 재판.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유명한 두 현자가 살고 있었어요. 둘 다 똑같이 현명했지만 사람들은 항상 이것이 궁금했죠. 바로 누가 더 지혜로울까?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두 현자를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한 아이가 작은 새 한 마리를 손에 꼭 쥐고 현자들에게 다가갔어요. 아이는 손을 꼭 쥐어 새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죠.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현자님, 제 손 안에 있는 새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아이의 옆쪽에는 한 현자가, 반대쪽에는 또 다른 현자가 서 있었어요.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조금만 틀리면 지혜로운 현자라는 말은 허튼 소리가 되고 말 테니까요. 첫 번째 현자는 아이의 눈을 바라봤어요. 아이는 장난꾸러기처럼 씩 웃고 있었죠. 현자는 생각했어요. 살아있다고 하면 저 아이는 일부러 꽉 쥐어버릴 수도 있겠지. 죽어있다고 하면 손을 펴서 살아있는 새를 보여줄 거야.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죠. 그 새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너의 손에 달려있단다. 아이의 눈이 크게 띄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죠. 두 번째 현자도 아이 쪽으로 살며시 걸어왔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부드럽게 말했죠. 지혜는 남이 가진 걸 맞추는 게 아니란다. 너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로 만들어지는 거지. 아이는 손을 천천히 펼쳤어요. 살아있는 새가 가볍게 날아올랐죠. 사람들은 두 현자의 지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아이도 깨달았죠. 세상에는 정답을 맞히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더 중요한 순간이 있다는 걸 말이죠. 모두 잘 자요.